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마르라고 별장으로 갈 때 나는 곧 돌아올 것이다. 나는 어떤 형태로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많은 우리들이 또는 미국의 애국자들이 큰 기대를 걸었는데 취임식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 보고 크게 실망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고민하던 중에 제가 그 한 분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라나 회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미국에서 40년 이상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도 여러 번 나와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3시간 이상 이거 정리하는 시간까지가 합치면 한 4시간 이상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영어로 Tears of Jeremiah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죠, 한글로. 이 Tears of Jeremiah 대표가 라나 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3시간 넘나. 여기 3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하는데, 참 오래 하니까 듣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린 우드 변호사, 마이크 풀린 장군, 패트릭 본 대표, 그 다음에 린델 대표, 이런 사람들이 한 말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이게 사실이구나. 그동안 한 말들과 일치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또 그 라나 회장은 한밤중에 그냥 잠도 안 자고, 이 한국에서 전화를 걸면 국제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장난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속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그건 제 결론이고, 여러분은 또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무조건 믿지도 마시고, 라나 회장의 말을 무조건 믿지도 마시고, 여러분도 다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 라나 회장 말이, 이거 진짜 같은데? 아니, 좀 의심스러워.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시라고 제가 라나 회장의 Tears of Jeremiah 유튜브 방송 여기에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나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정보 전쟁이다. 또한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이분도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코로나는 그 다음 날로 없어질 것이다. 코로나는 그냥 감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란법이 시행 중에 있다. 필요할 경우에 계엄령이 발령될 것이다. 이것은 1월 20일 이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계엄령이 발동이 됐지요. 황금색 테두리가 있는 성조기를 개양한 것이 증거고요. 바이든이 취임한 후에도 바이든이 아주 싫어하는 연방군이 워싱턴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이 계엄령이 발동된 증거입니다. 이 바이든이가 그 워싱턴에 주둔한 군인들이 싫어가지고 주차장에 그냥 지하 주차장에다가 몰아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국회의사당을 올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그만큼 싫어하는 군인인데 총사령관인 바이든이가 군인들을 못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엄령 기간이고 계엄령 기간에는
대통령도 계엄사령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계엄사령관의 모든 권한이 넘어갔군요. 그것이 이제 증거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취임식 차량이 지나갈 때 군인들이 등을 돌린 것, 이것이 다 계엄령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요, 바이든은 그냥 붙잡혀갈 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라나 회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세계 재산 60%를 가지고 있다. 야, 이게 전 세계 재산 60%를 한 가문이 가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딥스요, 딥스. 딥스가 오래전부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맘대로 돈을 찍어내고 자기들 멋대로 이자율을 조정해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었다. 이것을 알게 된 케네디 대통령이 딥스를 제거하려고 하자 딥스가 케네디를 제거한 것이다. 그때도 딥스가 FBI를 장악하고 있었다. FBI 국장이 그때도 딥스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군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딥스 제거 계획을 세웠답니다. 미국의 군부는 딥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50년을 준비했다. 그들은 딥스가 케네디를 제거할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준비를 한 군부는 트럼프를 선택해서 지금 미국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딥스의 예상을 벗어나서 지금부터 4년 전에 대통령에 덜컥 당선되는 바람에 그렇게 트럼프가 많은 표를 얻을 줄 모르고 조작을 미처 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딥스는 트럼프를 탄핵시켜 버리려고 그 러시아 스캔들과 막 엮어가지고 난리를 치고요. 그래서 만만한 펜스를 세워서 펜스는 또 자기 편으로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딥스는 무려 25번이나 트럼프를 암땡 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트럼프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작전을 전혀 모르면, 트럼프의 계획을 전혀 모르면 힘을 잃고 또는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트럼프의 측근들이 트럼프의 작전을 조금씩 흘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맥 빠져가지고 다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서 작전을 조금씩 흘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표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측근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오래전에 세웠다.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모든 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을 믿고 편안하게 지켜보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 트럼프 측근들이 이 쇼를 즐겨라. 그건 조급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측근들에게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딥스는 100년 동안 세력을 키워왔다. 로스차일드 가문 그때부터 이렇게 세력을 키워왔다. 그런 세력을 어떻게 쉽게 제압할 수 있겠는가? 한국에도 딥스가 많다. 한국에도 딥스 많은 거 아는 분들 많죠. 그리고 지금 딥스 체포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딥스들은 지금 조용히 그물 속에 들어가고 있거나 갇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미국은 미국 주식회사다. 미국 주식회사. 국가가 아니라 주식회사다.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이제 트럼프 측은 Q를 가지고 있다. 이제 뭐 자꾸 트럼프 측에서 Q가 있니, 없니,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Q가 뭐야? Q 참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분이 설명해. 트럼프 측은 Q를 가지고 있다. Q는 4명이다. Q가 이제 4명, 사람 4명이라고 합니다. 이 Q들은 퀀텀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이 퀀텀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라고 그래요. 처리 능력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처리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 4명이 Q랍니다. 나는 Q들 중에 한 명과 또 다른 트럼프 측근들에게서 정보를 받고 있다. Q들 밑에는 800명의 N안들이 있다. Q 밑에는 N안이라고 그러는데, N안. 그리고 N안들은 Q들의 지시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N안이 4,000명으로 늘어나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딥스의 실체를 알았다. 그때, 알맹이는 딥스들이 다 먹고 미국 국민들은 껍데기만 먹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딥스들의 농간과 착취 때문에 미국 국민들 대부분은 죽어라고 일하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다. 저도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세계 최고 잘 사는 국가인데 미국에서는 혼자 벌어서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두 네가 쫙 하고 벌어야 겨우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우리나라는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세계 선진국 그런데 이게 말이야 많이 뭐 벌어도 그냥 이리 뛰가고 저 딥스들이 이리 뛰가고 저리 뛰가고 다 뛰가 버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딥스는 이번 11.3 대선에 가짜 투표용지를 썼고 도미니언으로 결과를 조작했다. 딥스는 11.3 대선부터 10월 20일 바이든의 취임 때까지 트럼프가 맥없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게 딥스의 오판이라고 합니다. 11년 대선부터 딱 이제 트럼프가 지고 12월 20일 바이든 취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트럼프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허허실실 작전이다. 저기에 이제 허점을 보이는 것처럼 작전을 썼다는 거죠. 이 작전에 딥스가 속아서 트럼프가 그들을 모두 그물 속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지금 워싱턴 DC에 다 가둬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설명했듯이 1월 6일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밤에 이제 바이든 인증을 확정했을 때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이 텍사스 군부대 안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확정됐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부의적 짓고 뭐 좋아서 뭐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됐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딥스와 바이든이 반역죄를 지은 것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나 회장의 말입니다. 트럼프 측에는 좋은 시나리오가 많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11.3 대선을 외세 개입에 의한 부정으로 규정하고 군부가 모든 것을 장악한 후에 트럼프를 국민이 진짜로 뽑은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11.3 대선 외세 개입으로 하는 이건 완전히 무효고 부정이다. 그래서 군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제 바이든을 쳐내고 트럼프를 진짜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 이제 세운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딥스들이 모두 소와 땡땡자, 그 다음에 소와 이렇게 한 자들 이렇게 해서 바이든을 포함한 딥스들을 제거하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작전들이 더 좋은 카드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 딥스들이 많다. 베를린, 파리, 파키스탄, 바티칸, 이란 등의 정전이 있었다. 정전은 미국의 우주군이 시행하는 것이다. 정전이 일어난 것은 체포가 일어난 것으로 보면 무난하다. 참, 지난번에 정전이 뭐 여기저기서 막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체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면 무난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통신 이것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워싱턴과 5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그곳에 연방군을 들여보낸 것은 신의 한 수다 이랬네요.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군을 들여보낸 게 신의 한 수다. 왜 그러냐? 비상사태가 선포된 곳에 피마, 연방방재청입니다. 피마가 개입하면 연방군이 들어가서 영장 없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 이게 이런 참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수가 있군요.
그 비상사태가 지금 워싱턴에서 선포되고 다 몇 군데 선포됐거든요. 그게 그렇게 한 이유는 거기에 피마가 가고 피마 가면 연방군이 가는 거예요. 주방위군이 주장하지 못하고 연방군이 가요. 그 영장 없이 바로 범죄들 체포한다는 겁니다. 비상사태니까. 아, 참 놀랍네요. 이처럼 트럼프는 헌법을 준수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 가지를 의지해서 딥스를 제거하고 있다. 첫째, 헌법을 의지해서 딥스를 제거하고 있다. 하여튼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좌파는 법을 어기면서 하고 우파는 법을 지키면서 하죠. 둘째, 미군을 의지해서 딥스를 제거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셋째, 8,500만 미국 국민을 의지해서 트럼프 지지하는 8,500만 국민을 의지해서 딥스를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군은 크라켄은 모든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다 해킹할 수 있는 미국의 아주 정보 프로그램이죠. 미국은 크라켄으로 딥스가 11월 3일 선거 개표 때 트럼프 표를 얼마나 훔쳐가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 알고 있다. 미군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50개 주를 다 이긴 것을 알고 있다. 이야, 이번에 트럼프가 50개 주에서 다 이겼다네요. 다 이겼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뭐 저 초기에 뭐 어떻게 그런 적이 연방이 아닐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전체를 이긴 적이 있어도 연방이 생긴 이후에는 50개 주 다 이긴 경우가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외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선거는 무효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은요.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처음에 체포하는 사람은 약 19만 2천 명이다. 이랬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19만 2천 명. 그동안 뭐 16만 설, 16, 몇십만 설 이랬는데 19만 2천 명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바이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이 쭉 가고요. 트럼프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와 힐러리는 바티칸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두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힐러리, 야, 돈 많이 넣어뒀답니다. 그리고 딥스처럼 유치하고 조잡하고 미련한 자들도 없다. 딥스처럼. 마이크 풀린 장군이 오바마의 비행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풀린을 집중 공격해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에서 낙마시킨 것이다. 이건 이제 널리 알려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요. 린 우드 변호사요. 린 우드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다. 그분은 매우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린 우드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것이다. 예전부터 이제 린 우드 말을 잘 들으라고. 그분은 진실하고 용감하게 하니까 그냥 뭐 이게 자기 위험 당하는 거에 전혀 뭐 개의치 않고 그냥 하니까 린 우드 말을 잘 들으라고. 이걸 보면 제가 그동안 린 우드 변호사 말을 잘 듣고 잘 믿고 전한 것이 바른 판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필로, 이게 나의 베개라는 필로, 나의 베개. 베개 회사입니다. 마이필로의 마이크 린델 대표는 트럼프와 오래전에 인연을 맺었다. 그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트럼프의 애국 운동에 엄청 돈을 썼다. 마이크 린델은 요즘도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며칠 전에 린델이 트럼프를 만난 후에 그의 손에 남들이 볼 수 있는 서류를 들고 나온 것은 일부러 딥스들과 국민들에게 트럼프의 의도를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지난번에 백악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올 때 그 겉에 다 사람들이 보면 다 보이는 그런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원래 봉투에 담고 나왔는데 일부러 보라는 거죠. 그 서류에 반란법, 뭐 계엄령 등의 단어가 있었다. 린델이 또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반란법 계엄령 발동하라고 건의하고 그러려고 내가 어떤 변호사 써준 이거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다 보여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다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딥스들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뒤집어졌대요. 이게 딥스들에게 겁을 주고 이제 지지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11.3 부정을 밝히는 것은 하위 계획이고 하급 계획이고 딥스를 청소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딥스들의 일부는 힘을 잃었고 나머지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금 딥스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워싱턴에 갇힌 딥스들은 엄청 지금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겠죠. 갇혀서 못 나가니까. 얼마 전에 우주군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송과 전파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다. 트럼프는 딥스를 청소를 한 후에 3월 4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3월 4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그 이전까지는 딥스 청소한다. 1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미군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 트럼프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을 계속했죠. 최고는 아직 안 왔다. 야, 이게 진짜 이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네요. 나는 MSM, 주류 언론들이죠. MSM은 아예 보거나 듣지 않는다. 주류 언론은 아예 안 본대요. 듣지도 않고. 그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저도요, 지상파 방송 안 봅니다. 아예 안 보죠. 아예 안 봅니다. 특히 볼 경우에 뉴스는 안 봅니다. 뉴스 보면 열불 나고요. 하도 거짓말 해가지고. 트럼프가 4년 전에 대통령 돼가지고요. 딥스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딥스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딥스들을 다 체포해버리면 워싱턴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70%가 다 딥스들이라는 거예요. 70%. 그래가지고 워싱턴의 산부의 기능이 마비돼가지고요. 이게 나라가 운영이 안 되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못했다는 겁니다. 4년 전에 딥스를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70%가 딥스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누가 행정을 보고 누가 사법부하고 입법부는 누가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4년 동안 이 딥스들을 잡아들인 후에 각 부처의 직원으로 쓸 인원들을 다 키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딥스를 잡아들여도 거기에 대체할 인원이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잡아들이면 자기들이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가만히 이제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게 그렇다면 진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딥스들은 유력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썼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딥스가 이렇게 하면 첫째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줘서 매수를 한대요. 돈을 엄청 매겨가지고. 뇌물에 참 약하죠. 특히 정치가들은 돈으로 정치하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돈을 약속, 지위를 약속, 명예 이런 거 약속하고 그 다음에 소화 땡땡을 시키고 소화 땡땡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소화 땡땡 하는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소화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피를 마시게 하고 딥스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소화의 피를 마시면 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동영상 다 찍어 넣어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협박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미국에서 1년에 7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된다. 야, 이 어린이가 아니, 1년에 70만 명이면 진짜 너무 많네요. 70만 명의 어린이가 가장 많이 실종되는 곳이 디즈니랜드다. 디즈니랜드 가서 애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면 애들 같이 놀다가 없어지면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이제 결국은 붙잡아 가니까.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모든 영상과 저작물에는 사람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것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이건 오래전에 알려진 일이죠. 그리고 이번 일은 미군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미군이 50년 동안 준비했다니까요,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딥스는 미국의 물에다가 불소를 탄다. 미국의 물엔 불소를 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불소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불소는 소독과 치아 건강에 좋다고 선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유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불소를 왜 타느냐? 불소 탄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순해진대요. 순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폐기가 꺾여버린다는 거. 이것은 히틀러가 처음에 사용한 방법이다. 이것은 팩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소를 제거한 물만 마신다. 불소 들어간 물은 안 먹는데요. 그리고 딥스는 캠트레일도 사용한다. 캠트레일은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독성 물질 뿌리는 거죠. 그런 것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 중공군이 7만 5천 명이 와 있고 멕시코에 17만 5천 명이 와 있다. 미군은 그때 중공군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날로 작사를 내겠다고 한다. 미군들은 중공군이 먼저 공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을 빌미로 중공을 박살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DC는 작은 도시다. 그런 작은 도시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왜 주둔해 있겠는가? 이게 결국은 딥스 잡으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케네디 대통령은 케네디의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케네디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죠. 케네디의 아들은 뉴욕대를 나온 후에 잡지사를 개업했다. 그는 아메리칸 프린스였다. 미국 사람들은 케네디 아들을 미국 왕자처럼 대했대요. 아주 사랑하고 그랬대요. 잘생긴 데가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는 30대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시신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게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케네디 주니어와 친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를 보호해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케네디 주니어가 큐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랬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자기 어머니 제클린 여사죠. 제클린이 자기를 딥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딥스의 늙은이인 그리스 선방왕 오나시스와 결혼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구하려고. 자기가 그 오나시스와 결혼 안 하면은 자기를 살해할까봐. 그래서 제클린이 오나시스와 결혼한 거 욕 엄청 했죠. 늙은 부자 따라갔다고.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요. 케네디 주니어는 자기 아버지가 딥스에 의해서 이거 이거 제거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케네디 주니어를 이렇게 제거했다. 이분은 이제 힐러리가 그랬다고 의심하더라고요. 힐러리가 그랬다. 힐러리가 자기의 걸림돌, 자기 경쟁자 케네디 주니어는 그냥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니까 자기는 도저히 케네디 주니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힐러리가 제거했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 방송협회가 비상방송 명령을 내렸을 때 딥스 계열의 방송사가 방송에 불응하면 그날로 허가 취소를 당할 것이다.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물품을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이다. 비상사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시드니 파월이 법무장관이 될 것 같아. 자기는 이제 시드니 파월이 법무장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풀리는 부통령에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는 국가정보국 DNI 국장을 할 것 같아. 부통령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11월 3일에 쇼를 즐기라고 말했다.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이잖아요. 그날 쇼를 즐기라고 말했다. 오늘도 나는 쇼를 즐기라고 말하겠다. 왜 이게 뭐 다 계획된 거고 완벽한 작전에 의해서 하는데 뭐 긴장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하는 쇼를 느긋하게 쇼를 즐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 하나도 걱정도 안 하고 조마조마한 것도 없대요. 아니, 이기는 전쟁이니까. 지금은 정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전해주는 정보가 100%는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사람이니까 어떻게 100%다 맞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말을 모두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지, 뭐, 사람 말이 뭐 한두 번 틀렸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틀렸던 건 아니죠. 린 우드 변호사도 뭐, 11월 20일 전에 뭐 11월 20일까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냥 다 끝날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맞았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어떤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내 친구고 내 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야, 참. 지금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 트럼프 대통령. 자기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습니다. 꼭 대통령 재선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친구고 적인지 다 드러났죠. 지금 그대로 그냥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네요. 나는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는 아무리 조사해 봐도 딥스인 것 같아. 나는 얼마 전까지 그를 99% 딥스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머지 1%도 버려야 될 것 같아. 100% 딥스라고 이제 펜스를 그렇게 이제 여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리저리 들어보고 조사해 봐도 펜스는 이제 거의 100% 딥스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근데 패트릭 본 대표가 텔레그램에 오늘 아침 글을 쓴 거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크 펜스는 항상 이 나라의 불명예스러운 존재였다. 마지막까지 트럼프에게 한 짓은 끔찍했다. 만약 트럼프가 아니라면 아무도 마이크 펜스가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모를 것이다. 그는 가짜 기독교인이다. 그동안 마이크 펜스가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이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거. 정말 기독교의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그랬죠. 린 우드 변호사는 마이크 펜스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진짜 이 정말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참. 그러니까 하여튼 99%는 됐는데 뭐 이제 99% 넘으면 거의 100%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또 펜스가 짠 내가 황계였지 그러고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100%는 하지 마세요. 100%는 펜스를 의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펜스가 뭐 잡혀갔다 그러면 그건 10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트릭 본 대표가 텔레그램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좋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말해보겠다. 이제 끝났다. 이랬습니다. 이야, 이 지금 패트릭 본은 억만장자입니다. 오버스톡 설립자고 돈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거 내가 이제 말하겠다.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이야, 그 이제 진짜 믿고 싶어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든 패트릭 본의 텔레그램 글입니다. 바이든 차량 행렬이 지나가자 군인들 대부분이 바이든을 등지고 있다. 이거 등지고 있다. 이거 보면 모르냐? 응? 군부가 바이든을 버린 거 모르냐?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가는 사람을 등지고 있고 삐뚤하게 서 있고 침 뱉고 그건 벌써 군부가 바이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걸 보고도 모르냐, 그걸 보고도.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다 끝났다고 그래요. 다 끝났다고요. 응? 다 끝났다고. 라나 회장의 말입니다. 앞으로 정전이 되고 방송이 끊겨도 당황하거나 두려워 말고 즐기기 바란다. 주류 언론들 보면서 괜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면 일단 백악관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을 타고 떠난 것이다. 그 후에 군대가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약 한 달 반쯤의 기간이 지난 다음 3월 4일에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이든은 체포를 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하이튼 합참 차장이 텔레그램에 올리는 글은 트럼프 측의 작전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다. 저는 그동안 이 존 합참 차장의 텔레그램 글이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영 헷갈려가지고요. 소개는 한 적도 있지만 요즘은 소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라 그러네요. 진짜 그런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앞으로 8년 동안 대통령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난 그런 내가 나에게 정보 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더라. 그리고 어떤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투표지에 워터마크를 만든 사람은 트럼프가 앞으로 8년 동안 대통령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내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주류 언론들의 대표 몇 명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 뭐 이미 벌써 처벌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린 우드 변호사는 트럼프 측이 세워놓은 나팔수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는 즉 미국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동안 USA 주식회사에서 살았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USA 공화국에서 살 것이다. 이게 뭐 참 복잡합니다. 지금 미국이 USA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USA 유니온, USA 유니온인가? USA 뭐 연합 그렇죠? 연방 그게 이제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영국 회사의 미국 워싱턴 이제 뭐 워싱턴 지사 그런 거라는 거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제 USA 공화국, 리퍼블릭 공화국이 된다는 겁니다. 참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저녁 때쯤 여기에 관한 동영상을 자료를 이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의 수상 내지는 내각이 실각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국의 개표 조작이 사실이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트럼프 측에서 한국의 4.15 총선을 거론하지 않고는 있다. 미국이 복잡하니 한국까지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류 언론들은 오래전부터 딥스에게 장악되어서 언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 세계에서 딥스의 6개 회사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세계 딥스의 6개 회사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딥스 6개 회사. 그러니까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딥스가. 그리고 트럼프가 만일 딥스와의 싸움에서 지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다 제거당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애국심 때문에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미국과 인류를 구하려고 한다. 만일 트럼프가 이 일을 성공하면 그는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전 세계를 장악한 딥스를 제압했기 때문이다. 진짜 그렇겠네요.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딥스가 점령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CNN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해체되거나 사주가 바뀐 후에 바른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딥스 체포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 먼저 하고, 유럽 먼저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딥스를 체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 USA Inc.라고 했었다. 이 USA Inc.라는 말을 또 쓰나 봐요. 이게 미국 주식회사라는 뜻입니다. 미국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 등록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영국에 돼 있다.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해서 USA 리퍼블릭, 미국 공화국을 세웠었다. 그때 처음에 미국 공화국을 세웠는데 그것이 미국 연방이 되면서 USA Inc.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회사가 돼. 미국 공화국이 미국 주식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이 되면
USA 잉크가 아니고 USA 리퍼블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아,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네요. 딥스의 본산지가 영국이다. 로스차일드가 영국의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로스차일드는 바티칸과 결합되어 있다. 딥스의 꼭대기에 몇 개의 조직이 있는데 로스차일드와 바티칸이 그들 중 하나다.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앞으로 트럼프가 영국을 응징할 것인데 가장 마지막에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야, 좀 영국도 응징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딥스의 제일 우두머리가 두 조직을 소개했네요. 로스차일드 가문, 바티칸. 야, 이 천주교인들 들으면 좀 충격적이겠네요. 이게 사실이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야, 오래전부터 뭐 이런 소문이 떠돌았는데요.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었죠. 이번에 드러날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국 대선 전에 앞으로 선거 땡땡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11월 6일부터 이건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게 가지고 쇼를 즐기라고 했다. 트럼프와 미군은 가진 카드가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돌아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군인들이 3월 4일까지 청소하고 3월 4일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그러나 트럼프가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지 않으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실행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뭔지 얘기 안 하더라고요. 미국은 새로운 건국을 할 것이다. 지금도 새로운 건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이제 A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렇게 이게 A가 안 됐을 땐 B로 이렇게 있죠.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청교도가 세운 미국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란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란다. 참 이분도 참 돈 많은 분인데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거 아니죠.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에 밝은 애국자가 저에게 보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키미, KIMI, 키미 1월 21일 오후 2시 53분 보낸 글입니다. 중공과 미국 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게 중공과 미국 간 전쟁 발발했다는 소식이 어디서 전쟁이 발발했냐? 카나다에 주둔한 중공군과 미국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카나다의 중공군이 7만 5천 명이 지금 와 있는데 카나다 주둔한 중공군과 미군이 전투 벌어졌답니다. 중공군이 크게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전투 중입니다. 언론에는 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 내의 모든 중국인 업체의 스파이 디바이스를 조사 중입니다. 바이든 뒤에 서 있던 인텔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내 미국 영사관에서 스카웃되어 중공군의 인텔로 일하게 된 스파이입니다. 그 바이든 백악관에 한국 사람 하나가 서 있었는데요. 그게 중공의 스파이랍니다. 스파이. 참, 한국 사람이 바이든 바이든 백악관 들어갔다고 한국 사람 좋아하죠. 중공의 스파이라, 중공군에. 그렇게 얘기하네요.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앞 태평양 바다에 수많은 거대 함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 함선들은 트럼프에 의해 항구 진입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중공군으로 가득 채워진 함대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함선에 중공군이 가득 차고 있다고 그러네요. 사실인가? 야, 정말 뭐 도대체가 이 미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이 글을 보내준 분은 알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미국에 아는 친구들이 많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요. 영어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보내준 거라서 이걸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미 국방부의 딥스 장성들과 장교들, 그리고 민주당 주지사들 모두는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중공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답니다. 당연히 뭐 같이 통화에 알고 있겠죠. 그리고 중공군이 한국 내에서 납치한 수많은 어린이들을 중공에서 교육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서 스파이로 일하도록 하고 있다. 참, 뭐 이런 짓을 하고도 남죠. 중공은. 그리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입국자들, 그리고 중공군은 케미칼 무기를 가지고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케미칼 무기가 뭐 화학 무기 같은데요. 멕시코 군에 의해 정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멕시코가 이것을 막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중공의 DEW,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이라고 하네요. 에너지 무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미국의 자유로이 드나들며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우주군이 개입했습니다. 중공이 방송도 컨트롤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방송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 카나다 인텔이 함정을 파놓고 카나다의 스파이가 함정을 파놓고 거짓 정보를 미 국방부에 보내서 미군의 탱크 부대가 카나다로 향했는데 그 함정에 빠져서 미군 탱크 몇 대를 잃었고 군인들도 300명 정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중공군 부대는 모두 함락됐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탱크 부대가 카나다 내로 진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참. 하여튼 이런 걸 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우주군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누구든 법을 어기는 자에게만 손을 쓴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공군이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 지하 터널에 클럽 K 미사일이 가득. 카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의 지하 터널에 클럽 K 미사일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미군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날려버릴 정도의 미사일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더 숨겨두었을지 탐지 중이라고 합니다. 자, 참, 어디까지 이게 진실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세기 TV가 22일에 보도한 내용 소개합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의 취임식을 위해 파견된 군인들이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내쫓긴 5천 명의 군인들에게 제공된 것은 전원 콘센트 하나와 욕실 하나뿐이었다.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찬 주차장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서 휴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열악한 대우에 분노한 한 군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제 여러 정치인이 우리와 사진을 찍고 악수하며 감사를 표하더니 24시간도 안 지나서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쫓겨났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다. 바이든 정부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허겁지겁 그 군인들을 다시 의사당 내부로 불러들였으나 분노한 미국인들과 군인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은 이제 군인들을 아주 존경하죠. 이런데 이제 이런 나라에서 바이든이가 군인들을 푸대접했다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그 군인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군인이 아니고 트럼프 군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알려져 가지고 엄청난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현재 워싱턴의 계엄령 상태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계엄령. 트럼프 군대가 거의 다 장악했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군대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장악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반란이잖아요. 반란. 응? 반란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끝나면은 거기에 주동자들은 전부 다 감방 가거나 사형당하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에게 중요 정보도 보고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바이든 무시하고 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화가 나가지고 5천 명 군인들 보고 그냥 어? 지하 주차장 가서 내몰아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엄령이 맞아요. 계엄령이 맞습니다. 계엄령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계엄령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펠로시 체포설이 또 나왔네요. 아이고 펠로시 체포설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 뭐 펠로시 옆에 있는 여자가 뒷짐을 지고 펠로시 보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뭐 don't say nothing 이렇게 이게 바로 뭐 찍소리 마라 이런 뜻이래요. don't say nothing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펠로시 보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경호원이 뭐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하냐. 이건 그러니까 펠로시는 지금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펠로시가 아마 잡혀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 지금부터 한 7시간 전에 펠로시가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한다. 이렇게 트윗을 썼더라고요. 지금부터 7시간 전에. 네, 지금부터 한 8시간 전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안 잡혀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몰라도요. 그냥 그때는 이제, 나중에 또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애국자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미국 국회의사당 여기에 걸린 성조기와 함께 관타나모 수용소 깃발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타나모 깃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예. 자, 그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관타나모 깃발이라고 알려진 깃발은 파우미어 깃발입니다. 파우미어. 단순히 파우 깃발이라고 합니다. POW, 파우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 깃발은 특정한 날에 미국 의사당 건물을 포함해서 주요 연방 건물에 미국 성조기가 게시되는 날에 함께 개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날에 대통령 취임식이라서 그 파워 깃발을 같이 걸어놨지. 그걸 뭐 관타나무 깃발을 걸어가지고 바이든 다 관타나무 보낸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겠죠. 미국 사시는 분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댓글을 볼까요? 부정선거 다시 해주세요. 끝났어요. 희망 고문입니다. 참 희망 고문. 15,000명 시청 희망 고문이라도 기대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잘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제발 가짜뉴스 그만하세요. 괜히 여러분 이게 100% 믿지 마세요. 100% 믿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전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이는 모르니까,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는 50%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한 7, 80% 높아졌어요. 가능성이 높게 보는데,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상철 목사님이신가 책 소개하실 시간입니다. 책을 소개하실 시간입니다. 요즘 힘들어가지고 책 소개도 못하겠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시간 문제. 하여튼 뭐 시간이 가야지 해결되는데 24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24일까지 그거잖아요. 이제 이 연방군 주둔 기간이 24일까지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네. 내일 모레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거고요. 또 뭐 또 연기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뭐 체포하고 하는 것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좀 더 며칠 더 있어. 뭐 그건 뭐 계엄사령관 마음이고 트럼프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안 할 겁니다. 희망으로, 희망합니다. 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이게 진짜 뭐,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무슨 뭐, 그게 뒤집어진다고 하니까, 예, 참 여러분들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뭐, 저는 트럼프 측근들의 뭐, 린 우드 변호사나 패트릭 버언이나 마이크 풀린이나 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라나 회장이나, 뭐, 마이필로우 대표, 린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쇼를 즐기라 그러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다 계엄령 상태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들 말을 믿어야 되지 않나. 뭐, 어떻게 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좀 믿을 만한데 몇 사람이나 그러니까 다 유력한 사람이고 명망 있는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조금 믿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니까요. 예, 자유니까. 근데 그냥 즐기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저는 이런 것을 이제 듣고 나니까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어젯밤에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죠. 이 정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잠 자려고 암만 해도 잠이 안 와요. 또, 지금 제가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배탈이 나는데, 그러잖아요. 또 저를 아는 분들은, 아이고, 살이 빠져 큰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이거 끝나야 뭐 살이 찌거나 말거나 하죠. 참, 저도 좀 답답합니다. 아이고, 연희님은 참 믿음도 좋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라고 하는데 정말, 예, 참 차분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예. 하여튼, 못 믿어지는 분도 제가 이해를 해요. 예.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뭐, 믿고 안 믿고 자유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